저는 파라노이드 매거진 편집장으로 있는 송명화라고 합니다. 예. 들어가는 일은 노는 일이 놀고 먹는 일이고요. 파라노이드 매거진, 예, 파라노이드 매거진 만들고 있고, 파라노이드 매거진은 기획해서 필자들한테 이제 원고 의뢰를 해서 또 사진 작가들한테 사진 의뢰를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편집하고 책 디자인해서 발송까지 거의 혼자 하고 있는 일이고요. 요즘도 음반 나오면은 해설지들, 라이너 노트라고 하는데 라이너 노트들 쓰고 있고, 지금 방송 게스트 나가고 있는 건 5프로그램 정도 나가고 있고, 이런 음악 쪽으로 하는 뭐 뮤지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영상 찍어가지고 간단한 유튜브용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페스티벌 같은 거 하면은 어떤 공연 스케치 같은 거 그런 거 영상들도 조금씩 따서 올리기도 하고, 다 멀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파라노이드는 리틀 한뮤직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한뮤직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책이고, 한뮤직이 제가 2004년부터 일을 했었는데 2008년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음악 전문지, 특히 대중음악 전문지가 이제 한뮤직을 마지막으로 거의 문을 닫게 됐는데, 오프라인 매거진이. 그래서 좀 명맥을 잇고 이런 잡지가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2012년에 창간을 한 잡지가 파라노이드고, 한뮤직과는 달리 파라노이드는 문과지로 배포를 하는 쪽이고요. 결정적으로 파라노이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한뮤직이 안 나오고 파라노이드를 창간하는 중간에 그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밴드가 내한 공연을 했었는데, 내한 공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화이트 스네이크 같은 밴드가 오는데 우리나라에 취재 기사가 나올 만한 매체도 없고, 어떤 밴드가 와서 인터뷰를 할 만한 매체가 없는 상황이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떤 매거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당시에 소규모 음반사를 몇 군데 하고 그쪽에서 스폰서를 좀 받기로 하고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웹진도 꽤 있었어요. 웹진은 좀 있었어요. 근데 웹진하고 온라인 매거진하고 오프라인 매거진하고는 다르니까, 일단 글을 쓰는 필자들을 한뮤직이라든지 락킷이라든지 뭐 GMV라든지 아니면은 뭐 락앤롤이라든지 서브라든지 이렇게 90년대 말에 많았던 잡지들에서 일단 오프라인 매거진에 글을 썼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런 매체가 있는데 글을 기고해 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확답을 받은 다음에 일단 오프라인에 글을 쓰는 분들을 중심으로 책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들고 있어요. 예.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러죠. 돈을 못 버니까. 만약에 음악 잡지가 돈이 된다면 어떤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그걸 했을 테고, 우리나라 90년대 말을 보면은 CD가 되게 활황기였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에서 이런 음반 회사들도 많이 만들었었어요. 음반 회사들도 많이 만들고, 잡지도 어떤 큰 기업에서 하는 잡지들이 꽤 나왔었는데, 이들이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다 빠져나가고, 음반사들도 레이블들도 그때 대기업들 빠져나가고, 작은 매체들만, 책만 만드는 그런 매체들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매거진을 팔아서 아니면은 매거진에 들어오는 광고로만 어떤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없어지게 된 거죠, 사실. 예. 음악이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음악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음악 관련 동아리에서 2학년 때 선배들이 하는 방송 게스트 출연을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과정에서 2학년 때부터 이제 방송 게스트를 출연하게 됐고, 그때 처음 방송 게스트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계속해서 음악을 좋아하고 이쪽에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졸업한 다음에 좀 더 있다가 그때 한뮤직 매거진에 아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이런 글을 썼는데 좀 실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처음에 이제 한뮤직에는 객원 필자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가 꾸준하게 좀 기고하다가 한뮤직에 아예 기자로 취직을 하게 됐고, 그런 그 중간에도 이제 방송은 계속해서 게스트 출연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계속 발을
바꾸고 있게 됐죠. 예. 뮤지션, 좋아하는 뮤지션들 많은데 다 좋아요. 뮤지션들은 존경하고 좋아하는 뮤지션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버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하든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하든지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거고 내가 이쪽 일을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존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 어떤 산업화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오버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고, 산업화된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뭐 공장처럼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져 나와서 유통되는 그런 뮤지션들을 오버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는 자생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하늘님의 김창완 선생님 인터뷰할 때였었고 편하게 해주신 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가 아침에 방송을 하실 때였었는데 방송 끝나고 나왔었어요. 그 전날 너무 힘차게 달리셔가지고 거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나왔었는데 그 KBS 앞에 여의도 공원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다가 힘들다고 누우시더라고요. 바닥에 누워있는 분을 인터뷰를 해서 좀 기억이 남았고, 다른 인터뷰, 좀 안 좋았던 인터뷰 가운데 하나는 스웨이드란 팀이 인터뷰를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게 제 경우가 아니라 그 밴드 멤버가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노트북 바라보러 왔냐 아니면은 우리를 인터뷰하러 온 거냐.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의외의 질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숨어있는 질문들을 잘 던져가지고 나만의 인터뷰 내용을 끄집어내는 게 나는 인터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때 기자들은 노트북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누가 질문하면 그걸 받아 쓰려고.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인터뷰들은 다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직업으로 음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렵죠.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가 파라노이드라는 책을 내고 있지만 책만으로 어떤 수지타산이 맞아서 책을 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른 일도 해가면서 뭐 책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물론 제가 인터뷰를 했던 어떤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인디밴드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적금을 넣고 살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적금이라는 거는 매달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음악으로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일하고 병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질문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음악하는 그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해외 밴드가 어떤 상업화됐을 경우에 음악성 바뀌었다라고 뭐라고 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본조비 같은 밴드가 있었다면 본조비 욕하는 친구들 밴드들도 많았었고, 저게 음악이냐, 뭐 메탈리카가 스트레치 메탈 하다가 스타일 바뀌었을 때도 뭐라고 하는 친구들 많았었고, 그런데 결국 밴드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들도 메탈리카 같이 그렇게 많은 밴드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음반을 사서 듣게 만들고 싶고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음악을 할 거야. 물론 내 음악을 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